제시 리버모어의 회상, 에드윈 르페브르. 뭔가 유리한 신호가 보이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 때만 시장에 뛰어들어야 했다는 말이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게 마련인데 나는 그것을 몰랐다. 월스트리트 바보는 자신이 항상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다. 현재의 시장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늘 뭔가를 하려는 욕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날리는 이유다. 누구든 특정 시점에 한 종목 혹은 여러 종목을 거래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다. 항상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관들이야 꾸준한 거래와 실적이 요구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반드시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좋지 않을 땐 현금화해서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다른 시장에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확실하고 유리한 지점에서만 투자해도 된다.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점이 강력한 장점이라는 거죠. 부자들은 비대칭적인 거래, 즉 손실이 지극히 작거나 제한적이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클 때만 거래에 뛰어든다는 점이 기억이 납니다. 크게 벌고 적게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 혹은 적게 잃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장이 상승세를 탈 때 매수하는 것이다. 시장이 상승할 것이란 시각을 갖고 매수할 경우 매수 단가가 이전 체결가보다 반드시 계속 높아져야 한다. 나는 매수 단가를 낮춰가면서 매수하지 않고 매수 단가를 높이면서 매수한다. 시험용 주문을 내고 반드시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추가 매수한다. 지켜본 뒤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랠리를 재개하면 추가 매수한다. 시험용 주문을 낸 후 시장의 소화 여부를 본다. 물론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아주 세심하게 체크한 결과 모든 게 강세라는 전제 아래 진행한다. 나는 절대 주식을 너무 싸게도 너무 쉽게도 매수하려 하지 않는다. 첫 번째 거래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거래를 해선 절대 안 된다. 기다리면서 지켜보라. 가령 500주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한 번에 다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처음에 100주를 매수했는데 곧바로 손실이 났다고 해보자. 굳이 힘들여서 추가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즉시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즉시해야 한다. 매수 물량은 주가가 올라갈 때 늘려나가야 한다. 우선 전체 매수 물량 가운데 5분의 1을 매수한다. 만일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보유 물량을 늘려선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틀렸을 땐 한 푼의 이익도 얻지 못한다. 자기가 이길 때만 크게 베팅하고 질 때는 탐색용으로 작게 베팅한 돈만 잃는 게 현명한 행동이란 사실은 간단한 산술만으로도 알 수 있다. 누구라도 내가 이야기한 방식대로 거래한다면 늘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취할 것이고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크게 베팅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프로 도박꾼은 이길 확률은 적으면서 배수가 높은 판보단 배수는 낮아도 확실히 돈을 딸 수 있는 판을 좋아하지. 5분의 1을 먼저 매수하고 오를 때에만 추가로 매수한다는 거죠.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에선 손절도 함께 해야 하고 확실한 확률에만, 이기는 게임에만 참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5분의 1을 먼저 매수를 했는데 이 테스트한 금액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탐색용으로 적은 금액만 잃게 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늘려간 큰 금액을 베팅해서 큰 돈을 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세장에선 꾸준히 강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패트리지 노인의 지로는 당연히 트레이딩 하려는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판단하는 게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큰 돈은 반드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같은 시장의 큰 흐름에서만 벌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기 시작했다. 시장의 큰 흐름이 지속되는 것은 작전 세력의 시세 조종이나 금융업자들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장 여건의 변화 때문이란 점이다. 강세장에선 강세 시각을, 약세장에선 약세 시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정 이 말대로 거래하는 법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 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달 안에 전 세계를 손에 넣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진실한 우군, 다름 아닌 지금 시장을 둘러싼 여건 말이다. 이 우군은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주었다. 너무 조급하게만 굴지 않는다면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우군이었다. 한동안 시장은 내가 거래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았다. 처음 벌었던 1만 달러는 시장 여건이 좋든 나쁘든 시도 때도 없이 매일 사고 파는 바람에 다 날렸다. 나는 이런 실수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큰 돈을 벌면 일단 현금화해 내가 정확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싶었다. 시장 여건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파악하고 적당한 포지션일 경우 이게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이 시각을 유지하고 자주 거래하지 않는다. 수익이 나면 현금화하고 여행을 떠난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계속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돈이 살아 없어져 버린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과 큰 거래를 즐겨했던 제시 리버모어. 인생 자체를 도박으로 비유하는 그는 주식 거래로 수많은 이득을 보았지만 여러 차례 파산과 재기를 거듭하면서 결국엔 끝이 안 좋게 마감했더라고요. 투자를 잘하는 능력도 좋지만 인생 전체를 잘 꾸려나가는 일이 더 어려운 일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현금화한 뒤 여행 가는 것까지는 좋게 생각했는데 거기 여행에 가서도 계속 투자에 신경 쓰다가 중간에 돌아오고 또 거래하고 하는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더 확실히 쉬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충분한 휴식과 전환도 필요해 보였거든요. 수많은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은,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것이 인간의 욕심일 텐데 어느 정도 욕심을 덜어내고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